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바람을 피우다 한 이성에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몰래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다, 유의어로 계집질하다, 서방질하다, 외도하다가 있습니다. 정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너도 나도 바람을 피우고 살아가기에 중년에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인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바람의 맛을 본 여성들은 그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바람 피우는 게 생활인 중년 여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어떤 여성들이 바람을 잘 피우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바람을 잘 피우는 바람둥이 중년 여성 톱 10. 그 첫 번째, 원나잇을 즐긴다. 바람둥이라고 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잘 대주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하룻밤 잠자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와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그 남자 앞에서 팬티를 내립니다. 순진한 여성들은 내 모든 걸 준다는 느낌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하지만 그녀들은 그냥 가까운 PC방에서 맞고를 치듯이 그냥 그렇게 무인텔에서 고스톱 게임을 하듯이 하나의 취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정보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녀와 잠자리를 하면 그녀를 정복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여자라고 혼자서 착각해 빠집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순진한 남자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에게서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본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거나 자기를 구속하려 한다며 미련 없이 다른 남자 앞에서 팬티를 다시 내립니다. 그녀들은 평생 그렇게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렇게 바람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두 번째, 잠자리를 즐긴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성감을 가지고 있는 상위 10% 여성을 만나는 남자는 축복 그 자체. 하지만 사람이란 동물은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최소의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쾌락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진남들은 그녀의 높아진 잠자리 눈높이에 당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순진했던 그녀들과 달리 바람둥이 여자들은 남자를 침대 밀친 후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밋밋한 잠자리에서는 이제 큰 감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행동이 남자들에게 당황함을 준다는 것을 알기에 더 적극적이고 자극적으로 그 남자를 대합니다. 수동적인 여성들처럼 그냥 누워있지 않고 어느새 여러분들 위해서 말을 타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녀들은 잠자리를 가졌는데 남자가 너무 순진하고 경험이 없거나 너무 서툴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단일의 고민도 없이 무인텔 나서는 순간 그 남자의 연락처와 카톡을 차단합니다. 그 정도로 재미없는 잠자리를 싫어하고 저희 같은 펌프 사장들은 만난 여성들은 이제 착하고 평범한 남자들에게 흥미를 잃어갑니다. 세 번째, 첫날 손을 잡는다. 바람기 있는 여성들은 정말 많은 오빠와 이성 친구 남자 동생들 그렇게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맛집을 가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룸소주방, 노래방에 가서 왕게임을 합니다. 한 번, 세 번 뽀뽀해. 한 번 방울토마토 입에 넣고 5번 하고 나눠 먹어. 2번, 4번 노래 끝날 때까지 부비부비해. 이런 식으로 매일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니 처음 만나는 남자가 훈남이고 매너도 좋고 유머까지 있으니 그녀는 그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별로 웃기지도 않는 그의 이야기에 어깨를 치거나 허벅지를 슬쩍슬쩍 만집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그녀가 싫지 않으니 용기 내 그녀의 허리를 감싸거나 허벅지에 슬쩍 손을 가져다 대봅니다. 여기서 선수인 여자들은 남자들을 안달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손을 살짝 치우기도 합니다. 그때 순진남들은 순간 화들짝 놀라면서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펌프 사장들은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오빠는 그런 남자 아니야. 오빠는 스타킹 만진 거야. 이렇게 그 두 남녀는 처음 만난 그날 합체를 합니다. 네 번째, 입 벌구입니다.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 입니다. 저 남자, 이 오빠 저 오빠를 만나야 하고 또 그들에게 이것저것 얻어내야 하기 위해서 어항을 매일 관리합니다. 하지만 문어발처럼 확장된 남자 관계는 감당이 되지 않아
내가 그 남자에게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특히 중년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서로 끼리끼리 만나다 보니 대부분 집안일이나 아이들 핑계, 회식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식이에게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구라를 치고 민철이 얘기는 아이가 아파서 다음에 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발전소장을 만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민식이에게 아이는 괜찮다고 말하고 민철이에게는 회식이 이제 끝났다고 톡을 남깁니다. 이래서 대가리, 아니 머리가 나쁘면 바람을 못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23명 이상의 남자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여성 정말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똑똑한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정을 좋은 곳에 쏟아부었다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5번째, 자뻑이 심하다. 일단 여러 남성들을 어항에 넣고 관리하는 여자들은 어떤 남자가 봐도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본인의 팬티 한번 내리게 하려고 공주처럼 떠받들다 보니 결국 프린세스 신드롬에 걸리고 맙니다. 맞습니다. 바로 공주병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마음에 드는 남자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녀들은 잠자리를 하룻밤 게임 정도로 생각, 형부, 아주버님, 시아버지, 친구 남편, 직장 상사, 부하, 부킹남, 남자들은 본인들이 그녀를 정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따먹힌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사랑을 한 번 했더니 샤넬백이나 현금이 동장에 꽂힙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평범한 바람둥이 중년 여성에서 플라워 스네이크가 됩니다. 6번째, 너무 적극적이다. 바람둥이 여성들은 그렇게 많은 남자들로부터 관심과 사랑과 백과 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이나 조금 있어 보이고 반반한 남자가 자기 생활 환경으로 들어오면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기업의 대표가 고급 양주를 혼자서 마시면서 회사 일로 잠시 머리 식히고 생각을 정리하러 바에 왔을 때 미모의 그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감 있는 눈빛과 표정과 미소를 지으며 혼자 오셨나요? 매력 있는 바람둥이 여성들은 정말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만나고 소통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상황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본인에게 감동을 받는지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싱글, 난 일하면 배추김치를 주문해서 통에 넣어 자기 생각하면서 담근 거라며 그에게 감동을 줍니다.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이사나 상무 이런 중역들을 만나면 도라지를 잘라서 꿀에 절인 숙취의 소용 음식을 쿠팡으로 로켓 배송시킨 후 다른 동에 담아 그에게 전해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자기 생각하면서 만들어봤어. 술 때문에 힘든 날 내 생각하면서 꼭 한 잔씩 마셔야 해. 그렇게 진짜 선수인 여성들은 이렇게 얼마 들이지 않는 돈과 약간의 노력을 들였지만 이 남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연진이는 내 여자다. 7번째, 자신의 정보를 남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녀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족과 스케줄을 다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 직장, 가족 관계 등을 이야기해서 자신은 꽃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직장인 주부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합니다. 남자들은 그녀들의 그런 말을 듣고 안전한 여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노래장에 가서 보컬 트레이너 즉 노래방 도우미를 만났을 때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받고 이름을 저장했지만 남자들은 그녀의 이름, 나이, 사는 곳 등 100% 믿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녀들은 자신은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회사도 잘 다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쿨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정보를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있지만 죄 없는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서 만족이 되지 않지만 오빠 만나면 정말 미칠 것 같아. 왜 이제서야 오빠를 만났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다며 눈물 한 방울씩. 하지만 연진이 신랑 민철이는 밤만 되면 헐크로 변하는 짐승남이지만 외로운 척을 하며
그렇게 돈 많으면 민식이를 가지고 놉니다. 민식이는 이렇게 가여운 사람을 외롭게 만들다니 내가 그 외로움을 달래줘야 되겠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늘도 합체를 합니다. 8번째 자꾸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녀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 갑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힘든 일이 생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녀는 쿠팡에서 로켓으로 산 김치나 도라지 절임 등으로 감동을 선사하고 남자가 밥을 사면 본인이 커피를 삽니다. 남자가 1차 술자리 계산하면 2차는 꼭 본인이 계산합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들에게 큰 돈을 빼내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액수를 부탁하면 남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빌린 후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1만 원을 더 입금해주고 이렇게 독을 남깁니다. 자기야 고마워, 큰 돈은 아니지만 커피값 사고 담배값 좀 넣었어.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본인에 대한 몸과 마음까지 지배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심파극을 찍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암 수술을 하고 바람나서 집 나간 할머니는 본인은 영문도 모른 채 치매의 노인이 되어 있어서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그녀의 덫에 걸립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밥을 얻어먹고 커피를 사고 김치를 사서 주고 꿀물을 선물로 주는 이런 창조 경제를 일으킵니다. 9번째 모든 대화의 주제가 야설이다. 그녀는 정말 다양한 직업군의 남자와 다양한 연령층의 남자, 롤게임으로 비교해보자면 순진했던 그녀는 처음에 아이언 티어에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마스터를 넘어 이제 그랜드 마스터까지 올라갔습니다. 챌린저는 우리나라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챌린저, LOL, 게임에서 최고, 등급, 서울에 있는 파란 지붕 밑에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진이의 등급 9라 연기 수천 번의 잠자리, 순진한 친구들이나 중년 또래들을 만나면 잠자리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녀들은 침을 꼴깍 삼키면서 연진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질문이 정말 단순 명료합니다. 맞습니다. 잤냐? 하지만 연진이는 수많은 남자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언 티어 민철이 이야기, 그랜드 마스터 티어 발전소장 이야기, 그 수위가 얼마나 센지 연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응덜가 딱딱해지고 팜티가 젖는다. 마지막 10번째 그녀는 똑똑합니다. 그녀는 위험한 사랑을 하면서도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 만약 바람이 들동이 나면 그 남자에게 받았던 돈이나 금전적인 문제는 본인이 원해서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남자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줬다는 식으로 증거로 모아놓습니다. 가끔은 예의상 말한 남자들의 증거 수집, 자기 살길은 터놓는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집안이 잠잠해지면 오늘도 그녀는 미니스커트 클러치백 남자 사냥? 오늘은 이렇게 중년 바람둥이 여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들은 원나잇 잠자리를 즐기며 적극적이며 스킨십을 스킨십 쉽게 합니다. 지들이 예쁜 줄 알고 있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일삼고 자기의 이야기나 힘든 이야기 등을 흘렀어 남자의 재물을 빼앗고 똑똑하기 때문에 뒤처리가 깔끔합니다.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가 여러분들 앞에서 팬티를 내리고 있다고요? 다 털리기 전에 빨리 다시 입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애한 지 오래됐거나 결혼한 지 오래됐다면 서로가 익숙해지고 열정이 식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연애 초기처럼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는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연애 초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연인의 생각만 나고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누구나 연애 초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연인의 생각만 나고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서로가 점점 익숙해져서 만나도 별 감흥이 없고 그러다 보면 설렘과 뜨거웠던 그때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 바람이 나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혼하는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현재 그 비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2번, 3번 하는 일이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게 됐죠. 요즘 바람 피우고 이혼이 많은 것이 트렌드라고 해도 이것이 올바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잦은 만남과 이별은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이별을 피하려면 관계에서 연애 초기처럼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가 주장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살펴보자면 사랑은 친밀감과 의지, 그리고 열정,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연인에 대한 열정, 연인과의 친밀감, 그리고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삼각형을 이뤄 완벽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지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만 남은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친밀감만 높은 사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난 지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의 경우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기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만난 지 오래됐어도 설레면서 뜨거운 만남을 가질 때 감정이 식지 않는 방법을 파리아스 로페즈의 글을 참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정과 의지, 그리고 친밀감이 사라지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조로움 때문입니다. 많은 요인 중에서도 단조로움은 금방 관계를 질리게 만들고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가 너무 당연해지고 두근거림과 설렘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항상 같은 활동만 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지 않는다. 만나면 항상 하는 행동이 있고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관계의 흥미를 빠르게 식게 만듭니다. 세 번째, 서로를 알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나거나 만난 지 오래됐어도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대화가 부족하거나 서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의지가 없다. 이 경우에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나은 상대방을 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다. 가까운 직장 동료나 친구 사이에 바람이 나서 연예인이나 배우자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의무감만 남은 관계에 부부 생활이 즐겁지 않으며 열정은 식은 지 오래고 애들 때문이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많은 요인들이 관계를 밋밋하고 재미없게 만들며 열정과 의지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대부분 단조로운 만남에 질리고 성적인 불만족에 의하여 열정이 식고 새로운 만남을 원하게 되며 바람이 나게 되죠. 이번엔 어떻게 하면 관계에서 열정을 유지하며 내 애인과 연애 초기처럼 설레고 뜨거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하기.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기분이나 느끼는 것에 대해 배우자나 연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소한 문제가 크게 번지기도 하며 관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생활비와 집안일 혹은 오늘 있었던 일과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보다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상대방이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다면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일상적인 애정 표현. 열정을 살리기 위해선 일상적인 접촉이 중요합니다. 작은 애정 표현은 사랑과 애정의 감각을 되살리기에 충분하죠. 심리학계에서는 일상적인 스킨십이 신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하는 스킨십이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밝혀냈죠. 여기서 말하는 스킨십은 키스나 잠자리 같은 수위 높은 것들이 아닙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서 어깨에 살짝 기대기, 그리고 사랑스럽다는 듯이 연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 마주치게 함께 걸을 때 손을 잡거나 포옹하기 등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스킨십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의 애정도를 끌어올리는데 가벼운 스킨십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을 뿐더러 만난 지 오래된 커플들도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와 건강한 만남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브록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스킨십을 자주 하고 많이 하는 커플은 평범한 일반 커플보다 친밀도가 10% 높게 나타났으며 스킨십을 많이 한 커플은 삶의 질이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스킨십은 연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스킨십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6년에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연인의 손만 잡아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공유하고 접촉이 있기만 해도 혈압이 낮아지는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이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가벼운 스킨십은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가벼운 스킨십을 안 한 지 오래되셨다면 손잡기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서로에게 집중하기. 하루 종일 컴퓨터나 휴대폰을 붙들고 게임이나 스포츠를 보는 것보다 서로에게 잠시의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해결되지 않은 일이나 골치 아픈 일들은 머릿속에서 잊고 연인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 서로 칭찬하기.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데이트를 하면 서로 한껏 꾸며 입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지만 많은 부부나 오래된 커플은 데이트할 때처럼 꾸미거나 외모에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와는 다르게 서로에게 칭찬이 인색해지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칭찬만으로도 상대방을 행복하고 특별한 날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칭찬은 열정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고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감정적인 문제는 빨리 해결한다. 가끔 다투거나 화가 나면 자리를 피하고 대화하기를 멈추는 커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각방을 쓰거나 서로 시간을 가지기도 하죠. 이런 시간을 가지기보다 의사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려운 상황을 쉽게 만들 수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적대적이고 내 고집만을 고수하는 태도는 관계를 망치기만 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시도하기. 새로운 복장을 입고 춤을 추거나 노래하는 등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세요. 여기서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상대방이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놀라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면 상대방도 언젠가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취향에 관한 이야기하기. 많은 부부들이 남사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자신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했을 때 좋았는지 이런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 이런 대화도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들이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올려주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계를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덟 번째, 상대방의 편 들어주기. 연애 초기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서툴러도 귀여운 모습으로 바라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답답해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죠. 상대방이 잘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상대방이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이나마 편을 들어주세요. 특히 여자들은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힘들고 지쳐 있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편이 되어주세요. 오늘은 만난 지 오래됐어도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의 방법들 중에 자신과 잘 맞는 방법 한두 가지만 실천해도 내 연인과의 열정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생각되면 위의 방법들 중 쉽고 자신과 맞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건강에 좋은 음식도 있고 먹을수록 몸에 쌓여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은 밀가루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제된 탄수화물인 밀가루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신데요. 알면서도 줄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중에는 밀가루보다도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가로늘은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 3가지와 암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건강에 좋은 음식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암과 치매의 무서움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들 아실 텐데요. 비만, 패스트푸드 등의 서구화된 음식들로 암에 걸리는 환자의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치매는 가족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노년의 제일 무서운 병인데요. 발병 원인과 치료법은 다르지만 암과 치매에 걸리는 이유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밀가루 음식과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몸에 쌓이는 염증은 우리 몸의 시한폭탄으로 인체에 서서히 저장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기도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은 만성염증의 원인으로 만성염증이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 병들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높이는 음식과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피를 묽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켜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하루 중 무심코 먹는 커피 믹스 1봉지 12개 설탕은 50m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하루 권장당 섭취량이 25g으로 믹스커피 34잔이면 이미 권장당 섭취량을 먹게 되는데요. 믹스커피 외에도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에도 설탕이 함유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국이나 반찬, 아침 대용으로 먹는 빵에도 설탕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설탕이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함유되어 있는데 포도당은 바로 에너지원으로 변환되지만 과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며 혈액으로 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으로 이동된 과당은 포도당으로 변환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고혈당 상태로 피를 묽게 만들고 과당에서 포도당으로 변환하지 못하게 되면 지방간으로 쌓이게 됩니다. 지방간은 혈압을 올리고 고지혈증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몸에 쌓인 이런 만성염증 상태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뇌세포를 감소시키고 치매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중 내가 즐겨 먹고 있는 음식에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 설탕 섭취를 체크하시고 줄여야 할 음식을 구분해서 설탕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을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꼭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트랜스 지방 때문입니다. 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튀기면 이 지방산 구조가 변성되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튀긴 메뉴에는 대부분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등 저렴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튀긴 치킨보다는 오븐에 구운 치킨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또 물에 삶아서 드시는 닳은 트랜스 지방을 줄 여준이 튀긴 음식은 건강을 위해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 세 번째는 다양한 음료입니다. 탄산음료부터 무설탕으로 강조되는 이온음료, 비타민 강장음료까지 색소향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액상과당 계열의 물입니다. 많이 드시는 음료의 성분을 확인하시면 결정성 과당 옥수수 시럽 덱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덱스는 액상과당입니다. 옥수수에 추출한 액상 프럭토스는 설탕보다 단맛이 나지만 만드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단맛을 위해 음료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조가 이당보다 단순해서 흡수 속도도 빠르고 대부분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지방간으로 쌓이게 됩니다. 무심코 먹었던 많은 음료 중에는 필요 이상의 당이 들어있으니 음료보다는 독소나 탄산수만 함유된 비액상과 당인 탄산수나 시원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암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첫 번째는 제철 과일입니다. 과일은 계절에 따라 너무 많은 과일이 있는데요. 밥을 먹은 후에 간식으로 가공식품인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것보다 제철인 과일을 드시는 게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가을이 제철인 포도만 해도 치매를 예방하는 폴리페놀 성분과 심장 기능을 강화해주는 펙틴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을 예방해주는 항산화 효과도 풍부하니 지방간을 키우는 과당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에도 당이 함유되어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두 번째는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입니다. 브로콜리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고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는 단백질도 풍부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U와 비타민 K, 다량 함유된 양배추도 췌장을 보호하고 위를 보호해줍니다. 시금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루테올린 성분이 풍부하여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고 암을 예방해줍니다. 이런 채소를 드실 때도 가공된 고추장이나 설탕을 첨가하시면 채소 본연의 좋은 영양소보다 과당 섭취를 늘릴 수 있으니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참기름이나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우유 식빵보다는 통곡물 식빵을 드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세 번째는 단식입니다. 최근에 간헐적 단식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요. 하루 일기만 먹거나 하루 이끼 식사로 공복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게 됩니다. 우리 몸은 단식을 하게 되면 호르몬 저항성이 줄어들고 개선되는데 포도당으로 변환되고 남은 과당이 지방산으로 축적되는데 단식 12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몸에 축적된 지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축적되어 있는 나쁜 지방산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포도당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체내 축적되어 있는 지방산은 몸에 계속 축적되게 됩니다. 이런 지방산이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 방법에는 가장 유명한 방법이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만 식사를 하는 168단식과 일주일 중 5일은 식사하고 2일은 금식하는 52단식이 대표적입니다. 극단적인 단식보다도 저녁을 가급적 6시까지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을 유지해주는 것만 으로도 단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밀가루 외에도 우리 몸에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과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몸에 쌓이는 만성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